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에 이어서 똑같이 ID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한반도 기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사회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책을 보다 보면은 한반도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은 약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새로 다운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IDL을 써가지고 한반도의 최근 40년간의 기온과 강수량을 구해보았습니다. 즉 책에서는 구하지 않은 2010년도 이후에 데이터를 제가 새롭게 다운받아 그려봐가지고 아마 기존에 봤던 한반도 및 서울과 부산에 대한 뭐 강수량과 기온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존에 알려져 있던 데이터를 제가 이번에 한번 새롭게 갱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한반도 기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뭐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막두.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저번에 이어서 IDL인데요. 우선은 서울과 대전, 부산 등과 같은 광역시는 제가 이렇게 다 별 모양을 해왔고, 그 외에 제가 사용한 도시들이나 뭐 지역에서는 네모칸을 칠해놨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위치들은 해당 뭐 서울시청, 뭐 부산시청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상 관측소 위치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부산의 위치는 뭐 해안가가 아니라 원래 시청은 여기서 되는데 해안가로 나오고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년간의 자료가 모두 있는 곳을 중점으로 사용했고 59곳은 여기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용한 곳은 한반도의 59곳에 대한 평균,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중점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40년 동안, 즉 1980년도부터 작년도까지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강수량입니다. 40년 동안 서울과 부산 그리고 한반도 59가 평균을 해봐서 내린 평균 강수량 보시면은 서울은 7월달에는 400mm를 넘어가고 1월달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은 겨울철에 매우 건조한데 1월달 강수량은 평균적으로 18.4mm로 매우 적은 반면에 7월달에는 400mm를 넘김으로써 매우 수변합니다. 40년 동안의 연 강수량 평균은 1396mm가 서울 지역에 내렸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도 여름철 최대값은 7월달에 나타나지만 반면에 서울보다 거의 100mm가량의 강수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의 연 강수량은 1500mm로 서울보다 150mm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비록 서울의 7월달이 가장 많지만 다른 달은 부산보다 적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비가 좀 많이 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4년 동안 살아봤었는데요. 부산에는 확실히 3월부터 5월달까지, 특히 4월달부터는 봄철 우기라 해가지고 4월달에 뭐 저기압이나 기압골이 자주 통과해서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3월과 4월달에도 뭐 다른 한반도 평균이나 서울에 비해서 강수량이 유독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과 가을철에는 매우 적어서 우리나라는 완벽한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는 많고 여름철에는 보통이다가 겨울철에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적은데 여름에만 많아서 완벽한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가져온 이 자료는 40년 자료인데요. 그러나 원래 WMO라고 하는 세계 기상 기구에서는 평균의 주기를 원래 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30년 평균을 따라 갖고 온 자료인데요. 30년 동안의 평균을 보시면은 서울은 여전히 40mm가 넘고 1월달에는 16.8mm, 7월달에는 421mm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의 연평균 강수량은 1441mm가 서울에 내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1년 동안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너무 적은 반면에 여름철에만 다 쏟아 부으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서울이나 한반도의 강수량은 대부분 다 여름철에 내린다는 그 교과서 내용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는 143mm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30년 동안 1543mm가 부산 지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 뭐 가을과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다는 게 부산의 특징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겨울은 모두 다 적지만 여름에만 반짝 많아서 뭐 집중호우 혹은 뭐 여름철에 몰빵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강수량이고 이번에는 기온입니다. 기온을 보시면은 뭐 여름철의 기온은 거의 다 비슷한데요.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겨울철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눈이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온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다 영하 2.5도에서 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8월달이 제일 더운데 8월달의 기온은 서울이 25.9도, 부산은 26도로 부산이 서울보다 조금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서울은 완벽한 대륙성 기후,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걸 알 수 있고, 여름에는 매우 더운데 겨울에는 상당히 추워서 연기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해안가이기 때문에 연기차가 상당히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번처럼 WMO에서 권장하는 대로 30년 동안의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월달에 서울의 겨울철 기온은 영하 2.1도, 8월달은 26.1도입니다. 1980년부터 89년을 제외하니까 앞선 자료에 비해서 평균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3.4도, 8월달은 26.2도로 앞해보다 조금 더 기온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자주 봤던 기후도를 할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은 약간 과거 내용이고, 이것은 이제 새롭게 갱신한 기후자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10년 단위로 끊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기후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기 위함인데요. 198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각 10년씩 끊어보았습니다. 끄는 걸 보시면은 기온대가 여기서 시작하다가 여기까지 오르는 걸 볼 수 있고, 그 말은 여름철의 기온은 상승하고 있고 겨울철의 기온은 하강함으로써 기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평균 연교차를 보시면은 앞에는 28.9도, 27도, 273, 298도로 연기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겨울철의 기온은 내려가고 있는데 여름철의 기온은 또 올라가면서 기후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엔 더 더운 이상기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은 뭐 딱히 큰 패턴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최근 들어서 한반도 장마 패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뭐 참고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유무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알 수가 없지만, 뭐 여름철에 장마전선 위치, 그리고 겨울철에 남해의 수온, 그 다음에 가을철에 기압능과 기압골의 뭐 통과 주기, 혹은 뭐 가을철에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는지, 아니면은 뭐 한반도가 기압능에 전면에 자주 놓이는지, 아니면은 뭐 봄철에는 온대저기압이 남해상을 자주 통과하는지에 따라서 강수량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뭐 강수량을 가지고 기후변화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기에도 지금 한반도의 장마 패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쓸모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겨울철 강수량 변화입니다. 뭐 딱히 뚜렷한 패턴은 없는데요. 그 이번 겨울철에라도 똑같은 강수량이라 할지라도 뭐 기온이 높으면은 비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가하고, 반면에 눈이 오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만 가지고 겨울철 기후를 따지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서울 지역의 강수량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의 강수량이 거의 평균보다 거의 밑도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현재 겨울철이 많이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남해상의 저기압이 통과함에 따라 뭐 비가 최대 50mm 이상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갈 수 있어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뭐 기후변화를 따지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보시면은 한반도는 2001년 이후 여기서부터 현재 뚜렷하게 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반도 서울 부산의 연도별 7월달의 강수량 변화입니다. 즉 장마철 강수량 보기 위함인데요. 뭐 딱히 뚜렷한 패턴은 없어 보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장마 패턴이 변화하면서 18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적은 양의 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도 그렇고 지난년도 그렇고 장마가 거의 오지 않아서 서울의 근 2년 동안은 강수량이 상당히 적었고, 그 외에도 뭐 평균을 밑도는 일수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7월달 강수량은 장마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걸 자료를 가지고 뭐 장마전선 분석을 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하겠지만, 뭐 기후변화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서울보다 상당히 적은 양의 비가 7월달에 내고 있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태풍 횟수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한번 태풍을 제외하고 따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980년대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기온 변화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1980년대고 여기가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기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겨울철의 기온이 뭐 한반도 평균만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올라간 걸 알 수 있고,
뭐 여름철의 기온도 올라가면서 아 지금 지구온난화가 사실이구나,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뚜렷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는 그 겨울철의 기온이 더 늘어난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최근에 북극진동이 알려지면서 이제 발견된 현상이고, 최근 들어서는 북극진동 지수, 즉 AO 지수가 음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한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없어서 올해처럼 따뜻한 날이 많기 때문에 근 5년 동안의 겨울철의 기온은 뭐 40년 전에 비해서 상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은 딱히 큰 차이점은 없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평균은 감소하였지만 서울과 부산은 조금 더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지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면은 도시 열섬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서울, 부산, 제주도의 4년 동안의 연평균 기온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인데요. 40년 전체를 보시면은 한반도의 기온 전체가 상승하였습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기온 자체가 이게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선을 그릴 수 있고,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니 빙하기라 해가지고 이때는 북극진동 지수가 AO 지수가 음을 떨어지면서 한기가 한반도를 다투 남하하면서 잠깐 동안 생긴 미니 빙하기이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기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위로 높은 기온을 보였고, 여기는 2016년도가 역대 1위로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진다면은 어쩌면은 매년마다 높은 기온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1994년도가 매우 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994년도 폭염은 옛말이고 현재는 2016년도하고 2019년도 그리고 2018년도 여름이 가장 뜨거운 걸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온난화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우리는 매년마다 심한 폭염 그리고 국지성 호우를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반도 기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한반도 기후가 얼마나 바뀌었고, 그리고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한반도 최근의 기후를 갱신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구 온난화가 그냥 뉴스 아니면 그냥 미래지향적인 일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반도 기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당장 좀